수험생 여러분, 기출문제를 통한 공부에 대한 방향성, 지금 예비 단계입니다. 실질적인 강의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지금 우리가 연습했던 풀이를 통해서 정리를 했던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정리할 수 있었냐면 어휘적인 측면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 1100단어와 제가 제시하는 수거적인 부분 내에서 거의 커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오케이? 예,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적인 형태는요. 이하의 11번 이하의 문제가 문법, 독해, 그리고 표현, 회화체 표현까지 다 섞여져 있는 문제가 됩니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포인트 형태만 잘 정리한다면 문법 문제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 논리 체계를 제가 어떻게 정의를 순서적으로 했냐면 주어 찾기, 서술어 찾기, 수식어 찾기라고 하는 큰 틀의 형태를 바탕으로 가장 기초적인 구문의 형태를 제가 쭉쭉쭉 독해와 정오 판단의 논리로 확장을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원별에서 가장 기출이 전형적으로 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았기 때문이죠. 제가 100% 확신하니까 일단 11번 문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냐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ow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신 분은 없어요. 무엇을 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모르신 분은 없는데 이 표현과 관련된 시험에 가장 전형적으로 기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소위 수동의 표현입니다. 문장의 주어 입장에서 알 수도 있지만 어떤 표현도 가능하겠다. 그러죠. 상대적으로 이 목적인 새로운 주어 입장에서는 알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다, 알려지다의 표현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될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to, 그러면 누구에게 알려지다라는 표현이 되어집니다. for가 나오게 되어지게 될 때는요. for는 무엇 때문에 알려지다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by가 나오게 될 때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다 정도의 의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as는 무엇으로서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리가 바로 무엇이 되어지겠냐면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일단 크게 대비를 했었을 때 to, for, by, as라는 전치사가 가장 기본적인 표현으로 문법적인 논리로도 표현으로도 기출이 되어지는데 as라고 하는 전치사를 사용하게 될 때는 문장의 주어와 어떤 관계가 되어진다? 이퀄 관계를 우리가 동격 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서 알려져 있다의 표현은 이퀄 관계가 형성이 되질 때 쓰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비동사라고 하는 1차적인 동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동사의 논리가 나올 수 없고 ing, pp 형태의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논리가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1, 2, 3, 4, 5번 중에서 답이 될 수 없는 것을 지워줄 수가 있는데요. is라는 동사 다음에 know, new라는 동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for는 무엇 때문에, as는 무엇으로서 알려졌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he라고 하는 사람과 피아니스트라는 사람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집니까? 이퀄 관계, 사람과 사람으로서 이퀄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for를 써야 됩니까? as를 써야 됩니까? as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작정 수거적인 표현으로 be known to by as 이런 등등 형태로 무조건 외울 것이 아니라 일단 구분해야 될 것이 as는 언제 사용을 한다? 이퀄 관계일 때 사용을 하게 되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11번 문제를 통해서는 하나를 알더라도 정확한 패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서 문제를 풀면 정확하게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2번 문제 작년 부산 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공사에서 기출했던 문제로 회화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문법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Why didn't you inform me of the meeting? 왜 알려주지 않았니? 나에게 그 미팅을 알려주지 않았니?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Why didn't you inform me of the meeting까지가 완벽한 문장이 끝나 있죠. 때문에 to 이하는 수식의 표현의 감각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럼 to 동사 다음에 어떤 표현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동사 주어의 표현이나 주동사의 표현이나 결국에는 동사를 바탕으로 나머지 논리가 이어지게 되게 될 텐데 다른 명사는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to 동사를 바탕으로는 to 동사의 능동의 표현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거나 아니면 상대적인 to be, pp 형태의 수동의 표현의 감각으로 연결이 돼줘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 동사의 성격을 보시고 누구 입장에서 주어 입장인지 목적어 입장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의 의미를 보니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그 미팅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 알려주지 않았니?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이 문맥임 이상은 to 이하가 미팅을 수식하는 구조로 이 미팅, 앞으로 열릴 미팅을 왜 알려주지 않았니? 라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는 하나의 미팅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미팅입니까? 내가 개최해야 할 미팅이다. 나 입장에서 개최를 한다면 to hold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개최되어질 미팅을 가지고 있다라는 형태의 표현 형태가 되어진다면 어떤 형태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I have a meeting to be held라는 표현도 사실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이 사람 주체가 개최를 한다면 무엇을 써야 됩니까? to hold의 능동을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미팅을 가지고 있다. 개최될 미팅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인 진술이 되진다면 누구 입장에서 판단한다? 미팅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예, 됐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to 동사 다음에는 원형이 나타난다는 측면에서 1번 혹은 4번, 5번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 1번과 4번의 공통점은 능동의 표현이고 5번의 표현은 수동의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딱 직감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좀 직감하셔야 되냐면 1번, 2번, 3번, 4번의 논리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됐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hold, held, was held에 있어서 정답이 될 수 없는 것은 몇 번이다. 2번, 3번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1번 아니면 몇 번, 4번 아니면 5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어지게 되는데 공동적인 문법적인 요소가 있어요. 1번은 hold로 능동의 표현이고 4번도 be holding으로 능동의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수동의 표현이 하나 남았다면 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을 감을 잡아라? 능동과 수동의 표현이 2대1로 싸우고 있으면 당연히 정답은 수동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풀이 감각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해서 비교적 고급적인 최난도의 문법적인 논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논리를 설명할 것이고 정답이 안 되는 것들을 지어갈 때 싸우는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싸우는 구의 형태를 묶어 가시다 보면 공통적인 속성이 나오게 돼요. 하나는 능동, 하나는 수동. 그러면 능동이 2개고 수동이 하나라면 몇 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동의 형태를 당연히 정답으로 골라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번 문제를 통해서는 어떤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이 확신을 드릴 수 있었냐면 알았다. 문제풀이 비법, 문제 접근 논리, 문제 접근 논리를 통해 가지고 비교적 선택에 있어서의 고급적인 부분도 선택이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3번 문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인지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13번 문제는 조동사와 관련된 표현의 감각입니다. 그래서 조동사와 관련된 표현의 형태는 어떤 문제인지 읽어보니 Why isn't he here? 왜 그가 여기 없어요? I wonder. 내가 궁금하네. He only have missed the train으로 연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조동사의 대표적인 조동사로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동사는 기본 조동사 형태로 할 수 있다 해서 can, may, 그리고 할 것이다 will, shall, 해야 한다 must, 그리고 ought, should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동사의 표현이 되어지게 될 텐데 조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용법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냐면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2가지 논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동사의 원형의 형태가 이어지게 되거나 상대적으로 조동사의 have pp 형태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have pp로 연결되면서 조동사의 표현을 전부 다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조동사의 have pp 형태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직설법 및 가전법의 표현의 감각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철저하게 훈련시킬 것인데 제가 동사와 관련된 내용을 동사의 변신, 그리고 태, 상, 시제라고 하는 4가지 캐테고리를 바탕으로 이론적 배경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단원별 문제로 들어가게 됐었을 때 시제, 조동사, 가전법 이런 부분의 형태로 또 중복적으로 2번, 3번 또 반복을 해드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림을 나중에 제가 그려드릴 것이냐면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려드릴 것입니다. 시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 그 앞뒤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어지는데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진술이고 가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 추측 아쉬운 반대적인 상황을 그리고 추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에 대한 순수한 추측의 표현 형태를 우리가 추측이라고 하게 되는데
현재 시점 기준에 미래가 있고 그리고 과거 시점 기준에 더 과거의 표현으로 직설법의 표현어는 현재 동사 그리고 미래 동사 그리고 과거 동사 그리고 대과거 더 앞선 과거인 과거 완료적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조동사의 가정법의 표현으로는 would, should 그리고 could, might라고 하는 동사를 바탕으로 원형이 나오게 될 때 그 의미의 번역은 할 텐데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을 텐데 정도의 의미의 번역이 되집니다. 다시 한번 할 텐데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을 텐데 정도의 의미의 번역이 되집니다. 하지만 이런 조동사를 그대로 써주고 have pp 형태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어떤 의미의 번역이 되냐면 했었을 텐데 해야 했었는데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도의 의미의 번역이 되는 것이죠. 조동사의 표현의 추측의 순수한 추측의 표현은 may, must 그리고 can't라고 하는 표현을 바탕으로 원형을 쓰면 할 것 같다, 할 것임에 틀림없다, 할 리 없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동사를 have pp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했었을 것이다, 했었음에 틀림없다, 했었을 리 없다 정도의 문맥의 의미의 번역이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의 형태를요 제가 철저하게 암기시킴으로써 독해적인 측면과 문장의 조무 판단의 논리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어떤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냐면 독해성 문제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가 여기에 없어 왜 그럴지 나 궁금하네 라고 했어요. 그는 기차를 underline 그래서 1번 보시면 would have pp는 놓쳤을 것입니다. 놓쳤을 것 같아요. should have 놓쳤어야 했는데 must have pp는 놓쳤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may have pp 형태로 표현의 감각이 연결이 되어지게 되면 놓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might could have pp는 놓칠 수 있었을 텐데 이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가 여기 없는 이유는 놓쳤음에 틀림없다라는 표현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정답은 몇 번이 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3번인 must have pp로 표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들을 때는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드릴 부분은 무엇이냐면 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챕터 구성상 동사의 변태 상시라는 형태로 제가 두음자를 따가지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머리에다 집어넣을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단어물 문제로 시제 조동사 가정법의 편에서 또 중복적으로 설명드릴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는 우리 저랑 같이 하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14번 문제는 문장에 밑줄 특정한 요소의 밑줄까지 맞는지 틀린지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논리부터 개별적인 단어의 용법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냐면 일단은 먼저 첫 번째는 구조적인 측면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장에 주어 동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며 그 이상의 동사와 명사는 연결사로 연결하며 그리고 동사의 to나 아니면 ing 형태를 붙여줌으로써 또 다른 연결사의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의 구조적인 측면 그리고 개별적인 단어의 일치적인 측면만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의 문장을 세부적인 의미 단위로 나눴을 때 명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 부사라고 하는 큰 틀의 형태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앞으로 계속 반복드릴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동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동사의 소위 수의 일치, 태의 일치, 시제 일치를 잡아내십시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제가 할 것입니다. 수의 일치, 태의 일치, 시제 일치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잡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was란 동사의 주어는 economy, 단수 맞습니다. 하지만 집중하고 있다, 되어지고 있다의 표현이 되어질 때 그 지역에 보시면 청주's economy, 청주의 경제는 집중합니까? 집중이 되어집니까? 집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집중할 수는 없는 것이지. 그래서 태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동의 표현이 정답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번 유형의 문제는 어떻게 보시면 되겠냐면 문장에 있어서의 특정한 표현이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제가 문제 접근 논리와 개별적인 단어의 일치적인 측면을 끊임없이 제가 반복시킴으로써 완벽하게 숙지가 되게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것입니다.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기초가 거의 없으신 분들조차도 지금 1강 넘어가고 2강, 3강에 구문독해 논리까지 정리를 하니 어떻게 됐다? 어법의 체계가 잡힌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고 재미있게 수업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노력 조금만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제 확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15번 문제는요. 수일치와 관련된 부분으로서 비교적 고급적인 부분의 문제가 되집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문장에 동사의 수는 크게 단수와 복수의 개념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며 단수 동사가 되어질 때는 s가 들어가고 복수 동사일 때는 현재 기준에 s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사의 주어가 되어지는 이 명사에 어떠한 표현이 있게 된다면 그렇죠. s의 표현이 있게 된다. 복수를 나타내며 s의 표현이 없다면 단수의 표현의 감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예외적인 사항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예외적인 사항의 명사가 family, police 그리고 cat류의 명사가 있는데 이러한 명사는 시험 목적으로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만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명사의 단수의 형태나 단수의 형태이나 복수적인 의미를 갖는 형태의 예외적인 형태, 단수 형태의 복수적인 측면이 family, police, cat의 형태가 된다면 복수의 형태인데 단수 형태 취급하는 명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명사들도 저희가 암기를 할 겁니다. 뉴스류 명사, 그리고 이름 있는 학문 이름, 스태티스틱스 이런 류의 명사, 그리고 시간, 거리, 가격, 중량의 단위 명사. 그래서 이런 명사들을 제가 철저하게 암기를 시켜드릴 것이에요. 그래서 family, police, cat류의 명사 중에서 특정 계급 집단을 나타내는 police 같은 단어는 더 police라는 형태로 표현해주게 되면 성직자들이라는 the clergy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났잖아요. 이 clergy라는 단어도 특정 계급 집단을 나타내는 성직자가 되므로 단수의 형태가 되지나 반드시 무슨 취급을 해줘야 된다? 복수 취급을 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문법상 pp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으므로 아직은 여러분들이 pp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pp의 형용사가 들어가 있으므로 당연히 그 앞에는 동사, 비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복수 동사의 비동사는 여기서 나온 부분은 몇 번밖에 없다? 워라고 하는 동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 보면 정답을 절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와 함께 family, police, cattle 그리고 이름, 뉴스류 명사, 이름 명사 그리고 단위 명사 형태로 제가 수일치적 개념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사항의 형태를 제가 단원별 문제 2장 내에서 다 해결을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확신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1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6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들어가 보시면 결론적으로 one of the main is 쭉쭉쭉쭉쭉쭉 연결이 되고 있는데 이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정확하게 잡아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between the two라고 하는 표현은 비교적 고급적인 표현의 기법으로 기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between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전치사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etween the two 형태로 뒤에 명사 덩어리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하나의 무엇으로 판단한다? 명사 덩어리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장 내에서 전치사가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 대명사, 동명사의 형태가 연결이 돼줘야 되는 것이죠. 동사 형태 transfer라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transfer에 ing 형태를 바꾸어진 ing 형태인 형태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시면 정답 무엇이 된다? 예, 그렇죠. 3번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서 약간 좀 어렵게 내게 될 때는 어떻게 시험을 기출할 수도 있냐면 being, transferred라고 하는 수동의 형태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문제는 좀 쉽게 좀 표현해놨죠. 전치사 다음에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 명사, 대명사, 동명사 등에 대한 명사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문법적인 논리만 정리하셔도 시험을 거부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문장의 패턴에 있어서 기초적 개념만 잡아내도 문법 문제가 풀리게끔 제가 그 단원의 형태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강조 말씀해 드립니다. 그러면 17번 문제로 들어가 보시면 17번 문제는 독해성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독해성 문제도 어렵게 기출되진 않고 있어요. 불행 중 다행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시사적인 내용, 그리고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 알고 있는 자주 접하는 그런 내용 형태가 기출이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빈칸 완성의 문제는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지냐면 근본적으로 주제적인 측면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잡아낼 때는 반드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가 될 주제를 여러분들이 잡아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제성의 형태와 주제문, 글의 방향이 잡히게 된다면 세부적인 사항의 핵심적인 단어들만 체크하시면 되는 것이죠. 세부적인 사항 형태를 체크하는 부분들은 반복이 되는 표현들은 새로운 정보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로 등장하는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읽어보니 five high-ranking officials were convicted로 연결이 되고 있네요. convict라고 하는 동사의 표현은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범죄자가 된 형태를 우리가 convict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결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the convicted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5명의 고위 관료가 유죄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정도로 연결이 되고 있음. 언제? 5월 10일에. 그리고 나서 쭉 연결이 되고 있대. with each receiving 2 to 4 years in prison으로 각각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2년에서 4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The most recent suicide involving 다음에 dignitaries was Mr. Nam, 58 years old, former president of construction company로 연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최근 자살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그러한 스캔들과 관련된 자살은 누구였냐면 미스터 남이라는 사람이었었죠. 그리고 5월 12일에 그는 그 자신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진술이 되어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Of the bridge into the river only hours after President accused him of trying to win government favors by offering money to the President's older brother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 진술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적인 설명의 논리로 제가 특별히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P.C.D. Mayor Mr. An hanged himself in the early February in his prison cell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PCD에 누구 안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걸어버렸죠. 목 매달아 죽어버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며 He had been confined. 그는 구류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1월 1일로 while awaiting trial on underlying charge로 연결이 되어주고 있음. 됐습니까? 그래서 문맥에서 지금 보시면 그래 convicted 되어졌다라고 하는 진술을 바탕으로 사람이 자살했다 이 진술이 나와져 있는데 마지막은 어떤 혐의로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혐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술은 어디에 나와져 있냐면 지금 보시면 by offering money라고 하는 표현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돈을 줌으로써 정도의 의미는 어떤 얘기죠? 그래서 뇌물을 주었다는 얘기죠. 뇌물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bribery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충분하게 bribery 정도의 단어와 문맥 파악만 하신다면 충분하게 정답을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예,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많은 기출문제, 지금 거의 50문제 가까운 기출문제를 좀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문제풀이 기준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그렇죠. 10문제가 1시간 수업 형태에 딱 적당한 양이 됩니다만 우리의 방향은 이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독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문단 독해의 논리를 바탕으로 주제성, 추론성, 사실 일치성의 독해를 제가 11개의 논리로 나누어서 충분하게 설명해드리고 최고급 유형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짧게 읽는 비법적인 측면은 새로운 정보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읽는 독해 비법론의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예, 8번 문제는 어휘성 문제 형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만 여러분 안다면 아웃브레이크 정도의 단어만 안다면 충분하게 답을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과거 기출됐을 때 문맥 파악적인 측면에 19번 문제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글에서 데이비드가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Slow down, David. You have plenty of time to get there. 천천히 가, 데이비드야. 우리는 충분한 시간이 있어. 거기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어. 이 정도 의미죠. 그럼 데이비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차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과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Driving too fast라고
바로 답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번 문제 들어가 보시면 역시 전형적으로 기출되는 논리가 또 기출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단일한 개념으로 가장 기출이 많이 됐던 단어 중에 하나가 어떤 단어가 되겠냐면 and, 그리고 that, then, as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동사의 표현 중에서는 단연코 should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기출이 많이 됐던, should와 관련된 표현이 기출이 많이 됐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수없이 많이 반복하겠습니다만 문장에 있어서 주어 동사의 표현이 나타났는데 이 동사의 의미가 명령하다, 제안하다, 주장하다, 요구하다의 느낌의 동사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라는 표현으로 should 동사의 원형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should의 표현을 어떻게 해줄 수 있다? 생략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령, 제안, 주장, 요구 동사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should 동사의 원형이 나타나다. 그리고 이 should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성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끊어있긴 논리 형태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the law I'm referring to까지가 수식어가 되집니다. 이 논리를 제가 다 잡아드릴 거예요. 끊어있긴 논리로. require라는 동사가 나타나 있고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타나 있으므로 그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이어져야 되는데 whoever owns the car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명사가 되지고 이때 has라는 동사가 나타나 있는데 has라는 동사에 무엇이 목적어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견 가볍게 보면 whoever owns car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이든지 무엇을 사고 보험을 가지고 있다 정도의 의미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때 require라는 동사가 소위 요구하다류 동사입니다. 요구하다류 동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한다의 표현으로 이때 has라는 동사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 주셔야 되냐면 should have 형태로 표현을 해줘야 되면 should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 가능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0번 문제 같은 이러한 고급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도 두 가지 개념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다 해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적인 측면 어떤 부분이냐면 끊어있게 구문 독해 능력을 바탕으로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잡아낼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의 형태로 여러분들 훈련시켜드릴 것이냐면 세부적인 시험의 전형적인 형태로 기출이 되지는 또 반복적으로 나올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세부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제가 강의를 계속 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 능력은 제가 이렇게 잡아드릴 텐데요. 처음에 나타나는 명사는 100% 무엇이다? 주어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이게 문장의 동사가 되지만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일단 시험 목적으로는 두 번째가 동사다라고 정리를 하시되 단 동사 앞에 무엇이 있다? 접속사의 표현이나 이 동사의 또 다른 주어적 성격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위에서 정리했던 구문 보시면 the la라고 하는 명사 다음에 I라는 명사가 나타났잖아요. 이 표현이 바로 어떤 부분입니까? the la라고 하는 명사에 주어란 I가 나타나는 순간에 이 전체 덩어리가 문장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수식의 논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잡아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의 논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동사의 표현이 어떤 동사가 나타나게 됐었을 때 명령, 제한, 주장, 요구 동사.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거의 할 거예요. 명제, 주요 동사의 형태가 나오게 되면 that 다음에 should 동사의 원형의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보시면 21번의 형태는요. 손대지 말 것 출입 금지 수리 중이다. 그리고 비밀품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바탕으로 가장 기초적인 리미트 정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안다면 리미트가 벗어났다. 그리고 이런 부분, 그리고 hands-out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느낌의 표현은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handout은 나눠준다라고 하는 의미 형태로 under repairs는 수리하에 있다. not for sale은 세일의 형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추가적인 자료를 나눠줄 때 우리 handout 나눠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handout이라는 표현은요. 동사적으로 표현을 하게 될 때는 주어의 hand, out으로 바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걸 명사적으로 표현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게 되냐면 우리 handout, 일반적으로 hand의 out, 이 하이폰을 넣어주셔가지고 명사의 형태를 해주게 되는 handout은 나눠주다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 손을 대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라는 의미의 번역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감각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2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세요라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도 제가 어디 파트에다 다 정리를 해 놓았냐면 생활 영어적인 표현에서 안부 인사의 파트에 다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표현들 여러분들 정확하게 답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regard라는 단어에 s가 들어가면 안부가 된다라는 부분까지 제 책에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2번 정도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할 것으로 제가 확신을 갖는 바입니다. 그리고 23번 문제는 문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하나의 표현의 감각으로 정리하셔도 되는데요. Mr. Smith's differ unlike Mr. Brown in opinion으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차이를 나타내주고 무엇으로부터 다르다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전치사 from의 표현의 형태가 들어가야 될 것이며 24번 문제 같은 경우는 Did you enjoy yourself at the party라고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파티에서 너 자신을 즐겼니? 라고 하는 의미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have a good time 형태인 정답을 몇 번으로? 3번으로 당연히 잡아내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표현의 기법들은요. 회화체의 표현의 형태에 있어서 제가 문제풀이, 접근 논리 형태까지 다 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마지막 시간으로 25번 문제까지만 일단 정리해드리고 마지막 기출문제 접근 논리 형태 정리를 마무리를 할 텐데요. May I speak to Anne? Anne과 통화해도 되겠습니까? Sure, on the line, I'll call her 라고 연결이 되어지고 있네요. 문맥임에서 어떤 의미가 나와줘야 되냐면 내가 미스터 N과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전화 영어죠.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sure,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해라? 좀 기다리십시오 라는 얘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hangup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옛날 전화는 위에다 걸어 놓았잖아요. 그래서 hang up 하게 되면 전화를 끊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It's for you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 당신 몫입니다. 당신에게 전화 왔습니다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Nice to meet you here는 여기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Hang on please라는 표현은 우리가 회화체 표현 및 전화 영어에서 잠시 기다리세요라는 표현으로 hang up 그리고 죄송합니다. hold on 그리고 hold up 이런 형태로 표현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십시오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될 때는 wait on, wait a minute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화상은 hold 형태로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전화 영어적인 측면에서 표현의 감각으로 제가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두 번째 시간의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가지고는 어법적인 측면과 회화체에서 자주 나오게 된 표현의 감각 그리고 독해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 형태를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어떤 유형의 형태가 나오든지 간에 완벽하게 시험을 커버하게끔 선생님이 책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확신 다시 한번 드리면서 잠시 쉬었다. 기출문제 분석 마지막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